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한 콘서트장에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났고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바로 동거를 시작하게 되죠. 조금 뭐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의아해요. 내가 생각하는 왕실 가문의 사람들은 이렇게 궁궐에 살아야 되는데 일반 사람하고 그냥 동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건 이제 그쪽의 문화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강력하게 노르웨이 국민들이 막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둘은 결국 우리는 결혼을 하겠다 하고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혼 발표 전에 이 나라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이 막 왕실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고 하니까 이 왕세자비가 기자회견을 다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들에게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이 그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모범적이지 않았고 나도 알고 있다. 내 과거를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국민들에게 내 약속하겠다 하고 진심 어린 기자회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여론이 또 확 바뀐 거죠. 그녀의 이 용기 있는 기자회견에, 그러니까 뭐랄까 내려놓는 기자회견에 노르웨이 국민들이 마음의 문을 다 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다시 축복 속에 결혼식을 마쳤다고 해요. 더 훈훈한 이야기는요, 이 하콘 왕세자는요, 메테가 마피아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출산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까지 자신의 아이로 인정을 하고 잘 키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현대판 신데렐라는요, 제가 예전에 미국 문화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바로 이분, 안나 니콜 스미스입니다. 그녀는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게다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힘든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죠. 결국 학교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중학교 때 이제 중퇴를 하고 맙니다. 이제 그녀가 돈을 벌기 위해 사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난 남자와 18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자기가 책임져야 할 아이가 있었죠. 어린 나이에 낳아버린 아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녀가 이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스트립 클럽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스트립 클럽이라는 곳은 여자들이 이제 야한 옷을 입고 약간 이제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떡대도 좀 좋았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제2의 마릴린 먼로를 꿈꾸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그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에다가 자신의 사진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표지 모델에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녀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죠. 뭐 어쨌든 그녀는 계속 스트리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다가 가게에 자주 출입을 하시는 손님으로 오시던 그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보다 무려 63살이나 연상, 63살이니까 63살이나 연상인 억만장자 석유재벌 하워드 마쉘 2세를 만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커플이 됩니다. 그리고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아니 뭐야 이게 뭐 말이 돼요? 이거 완전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네. 막 부적절하다고 막 비판도 있었고 많은 말들이 있었죠. 하지만 안나는 나는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안나 진짜로 약간 말할 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No, 아니에요. 하면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런데 결혼 13개월 만에 남편 하워드 마셜이 돌연 사망을 하게 됩니다. 월라. 와, 이거 진짜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긴장되는 스토리 아닌가요? 근데 이때 남편이 16억 달러 정도 되는 유산을 자신의 막내 아들에게 남기고 사망을 하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안 나가요. 아니 사실 남편이 나한테 재산의 반 주겠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법적인 부인이니까 돈 나한테 내놔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석유 재벌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법정 공방이 계속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안나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거하고는 또 별개로 인기가 계속 높아져 갔어요. 약간 왜냐면 안나가 굉장히 막 가슴이 크고 안나가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랄까 약간 섹스 심벌 같은 이미지. 약간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인기를 더 많이 얻게 됐어요. 하지만 이 엄청난 재산을 두고 벌인 이 법정 싸움이 12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뭐 재산 받겠지 하고 신데렐라가 되는 듯 하지만 사실 재산은 많이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안나가 그 18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 아들이 안나하고 그 나중에 사진이 나오는데 안나만큼 또 젊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약물 과다로 의문사하게 된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막 인기를 얻고 있던 안나도 아들이 죽고 나서 충격을 받고 나서 약물 과다로 사망하게 됩니다. 소름 돋죠. 그래서 정말 그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적절한 결혼으로 신데렐라가 되는 듯 했으나 그녀의 꿈은 그냥 허망하게 죽음으로 묻혀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건 이제 번외인데요. 이건 제가 예전에 미국 문화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나이가 많은 남편이 죽고 나서 그녀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 남편이 아니고 새롭게 남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임신한 아이가 임신을 하고 애를 낳았어요. 안나가 죽었잖아요. 옛날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이 딸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 낳은 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딸아이가 이제 엄마도 없고 엄마가 없잖아.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빠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싸움이 막 시작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아빠가 누구냐 해서 두 남자가 나왔어요.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다. 왜? 자기가 아빠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딸아이한테 엄청난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DNA 검사를 하고 막 난리 나가지고 결국에는 요 아빠가 아빠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요 아빠가 이 딸을 잘 키우고 있고 뭐 몇억 달러 되는 몇천억 달러 되는 유산을 이제 그 딸아이가 물려받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 현대판 신데렐라였어요. 어떤 이야기는 좀 훈훈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떤 이야기는 그렇지 않은 이야기도 있었죠. 지금까지였고요. 쇼킹탑10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안녕.